말은 알겠는데 네. 지시를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야 이거 해라 지금 저 필요해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 팀장인데 좋은 사람까지 돼야 됩니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려요. 제가 스피치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제일 좋았던 내용은 피플 네. 스킬이라는 말이었어요. 네, 여기에는 네, 이제 네. 경청, 공감, 질문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피플 스킬 저는 저희 쪽 얘기로 하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 맞아요. 이런 것들이 2024년이 되면서 더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계속 중요해지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포인트를 뭘로 보냐면 챗GPT, AI 뭐예요? 이런 거에 등장해요. 그게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관계가 있냐면 피플 스킬은 말 그대로 피플 사람밖에 할 수 없는 스킬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학에서 그 스킬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 이렇게 나눠요. 하드는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나 영어 점수 몇 점 이런 거.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으로 주어지는 것들은 측정이 가능하니까 자격증을 주겠죠. 그게 하드 스킬이에요. 근데 측정 가능하지 않은 모든 걸 소프트라 그래요. 그게 공감 배려, 그게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게 소프트 스킬. 그래서 소프트 스킬을 좀 쉽게 표현을 했을 때 피플 스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인터넷 동영상 저기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데 제 이름 이민영 AI 강사 이렇게 검색하면 저 AI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거 촬영 안 했거든요. 저랑 똑같아요. 제가 이제 교육할 때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면 생긴 거 똑같아요. 게다가 그게 어떤 컨퍼런스에서 이제 유튜브로 컨퍼런스 할 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줘요. 저게 AI라고요? 사람이랑 똑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댓글이 뭐라고 달리냐면 저 이민영 선생님 아는데요. 제가 아는 분하고 달라요. 그 이유가 저는 말이 되게 역동적이잖아요. 제가 네. 액티브하잖아요. 네. 근데 걔는 플랫하게 말해요. 아, 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소통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손을 되게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걔는 손 가만히 있어요. 네. 그런데 손 가만히 있고 음성의 변화는 이게 언어의 의미, 감정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걸 AI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교육할 때 얘가 오는 게 좋으시겠어요? 사람이 오는 게 좋으시겠어요? 당연히 제가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네. 그런데 돈을 보면 얘는 저한테 주는 강의료의 10%만 해도 AI가 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쟤를 써요. 그러니까 쟤보다 내가 낫지만 돈을 생각하면 쟤를 써요. 그러면 나는 먹고 살려면 쟤보다 10배 이상의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 오늘 한석준 아나운서님 처음 뵀는데 10배 이상의 매력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거를 팀장 리더십의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팀장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그 피플 스킬을 더 발전시킬 수가 있나요? 어떤 테크닉적인 것들은 예를 들어서 아이 컨택을 한다, 저 사람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령 중에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따라한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무조건 질문해서 관심을 표현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교육들은 이미 10년 전에 많이 했고 요즘은 그걸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저 심지어 옛날에 뭐까지 했는지 아세요? 리액션 3종 세트. 아, 그래 정말 이런 것도 있다니까요. 연습합니까? 연습해서 팀장님 저기 막 임원분들 고개 같이 끄덕이세요. 뭐 이런 거 정말? 근데 지금 제가 했네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나이 또래가 지금은 임원이 됐잖아요. 우리만 해도 그걸 해요. 네. 근데 이거를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뇌가 긍정적인 뇌여야 그 에너지가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었을 때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죠. 내가 호감 있는 사람 또 내가 잘 보여야 되는 대상이 있으면 저 사람이 원하는 얼굴 표정을 만들고 저 사람이 원하는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저 아는 언니 중에 한 언니가 이 언니는 만나기만 하면 민영아 요즘 사람들은 많이 배워서 그런지 너무 친절해 이런 언니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언니라서 그래 이렇게 말해요. 이 언니가 워낙 좋은 언니라 누구나 다 이 언니한테는 그렇게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알죠. 네. 어떤 건지 아시죠? 그죠? 그 언니분이 피플 스킬이 좋은 맞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어서 언니는 왜 그래? 그랬더니 나도 몰라. 본투비야 이거는. 근데 이제 본투비인 사람들에게는 뭐 우리가 배울 네. 게 없고 이거를 어쨌건 노력을 해서 발전시킨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나도 빨리 그 노력을 먼저 배워서 그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책에 쓴 게 네. 운동, 명상, 감사일기. 그래서 특히 감사일기 같은 것들은 습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인스타그램에 글이 올라와. 오늘도 힘든 하루였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애들 오늘 비가 와서 이 비가 지나가면 진짜 봄이 오나 봐.
생각 자체가 이렇게 다른 거거든요. 같은 상황을 어떻게 떠올리는지가 실제 뇌에서 발산되는 에너지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감사일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모든 조건에 있어서 좋은 거를 찾아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있어, 지금 팀원들이 있잖아요. 야, 우리 팀원들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얘는 어떤 점이 좋고 얘는 어떤 점이 좋고 이거를 정말 노력을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애들을 키우면 애가 점점 크면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그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실제 교육학에서 그게 강화돼요, 그 의미가. 오히려 나쁜 그럼, 애니까. 네. 오, 그래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없어지길 바래서 하는 말인데. 아니에요. 그게 강화가 돼요. 그래서 좋은 걸 얘기해줘야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그 행동을 더 많이 합니다. 되게 이게 이제 중요한 팀장 팀원 관계에 있어서 똑같다. 똑같아요. 인간관계는. 아니 그럼 이런 것들을 그냥 전부 통칭해서 피플 스킬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럼요. 거예요? 그러면 팀장으로서의 피플 스킬을 키우는 그 내용은 다시 말하면 그냥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 맞아요. 아니 나 팀장인데 좋은 사람까지 돼야 됩니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은 몇 명 안 필요해, 조직이 운영되는데. 그러니까 일은 기본적으로 잘하는 거고 이제 그 위에 얘가 하나 더 덧붙여지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뭐 예를 들어 공무원의 뭐 절반 이상도 실제 나오잖아요. 다 AI가 할 건데, 심지어 아나운서도 다 AI가 하는데 AI보다 내가 더 매력적이어야죠. 이 책에 쓰신 내용 가운데 경청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고, 저도 사실 스피치나 커뮤니케이션을 강의할 때는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만, 네네. 이게 일을 하는 팀의 관계로 들어왔을 때는 조금 다를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팀원 하나가 진짜 말도 안 되는 하소연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다 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규칙을 정해야 된다. 네. 시간을 딱 정하는 거예요. 막 얘가 무언가 나한테 할 얘기가 있어. 그러면 뭐 회의를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회의 시간은 우리가 30분으로 정했으니까 그 안에 끝내는 거예요. 그 무슨 근데 30분 그거를- 야자 타임 시간입니까? 근데 그렇게 너무 칼처럼 끊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야, 얘들아, 오늘부터는 30분 30분. 엎드려. 이건가요? 야, 30분 엎드려. 아니면 얘기를 하면 되죠. 이런 일이 지금 처음 있었어. 네. 처음 있었어. 그러면 근데 지금 우리가 업무 시간인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발전적인 것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발상만 전환을 해도요. 불평, 불만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달라가지고 직급이 올라가거나 나이가 들면 어쨌든 객관적인 피드백을 못 들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분들도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너 지금 이렇게 바쁜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 진짜 많아요.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듣고 나서 든 생각이, 이 말이 아까 얘기한 심리적 안정감을 확 날려버리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얘기 한 번, 두 번 듣고 나면 저희만한테 얘기해봤자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얘기 못 들을 때. 그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요, 저는 정말 많은 사례를 봅니다. 저는 아까 우리가 그거 있었죠. 긍정적인 관계 일관성, 전문적인 역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긍정적인 관계를 깨는 어법 정말 많아. 근데 팀장님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아니래요. 자기는 아닌데 얘들은 느껴. 그러면 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이 피드백을 못 받아서 미스 커뮤니케이션인 거고, 그리고 나는 전문적인 역량도 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사무실에서 업무 보시는 진짜 그냥 사무직인데도 나이가 우리 때쯤 됐다. 엑셀 못하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엑셀이 필요 없었잖아요, 업무할 때. 엑셀 PPT 못합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업무를 배울 때만 해도 디지털 아날로그가 같이 있던 세대여가지고 아름아름 배우긴 했어요. 학원 컴퓨터 다녔죠, 학원. 맞아. 컴퓨터 학원. 아름아름 배우니까. 너무 옛날 말. 아니, 컴퓨터가 아니. 도스 외우셨나요? 그럼요. 근데 나 그 이후로는 뭐 이것저것 뭐 많이 이제 배우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배워야 되는데, 조직에 계시면 팀장으로 계시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애들한테 시키면 되고 얘들은 더 빨라. 이렇게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쉬워서 금방 해서 줄 수는 있겠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것도 몰라서 팀장이 됐어? 그리고 계속 그러다 보면 그 팀장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팀장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너무 많은 그 힘든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교육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거 나보고 다 하라고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요. 그런 건데 교육이니까 우리가 그냥 방송이고 모범 답안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런 거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렇죠. 결국은 뭐 하나부터 진짜.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맞아요. 오늘 얘기 들은 걸로 봐서는 이거를 다 해야 되겠는데요, 결국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애들 취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죠. 뭐 5 스펙, 뭐 7 스펙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걔는 우리 취업할 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정말 열심히 사는 애들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방법론에 관해서 네. 이거 해, 저거 해, 혹은 이거 하지 마,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런 지시를 내릴 때 상대방들이 조금 더 편하고 적극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지시형 말투는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지시라는 말 자체를 하지 말고 권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시가 아니라 권유. 아이고 이 말은 알겠는데 네. 지시를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야 이거 해라 지금 좀 필요해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역시 꼰대다. 진짜. 아니, 저 지금 그분들이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이 그런 건데,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제일 큰 테마는 뭐냐면, 네. 얘네들은,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조직의 목표가 중요하지 않고 개인의 목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시키거나 일을 맡기거나 할 때도요, 항상 이 아이가 미래에 하고 싶은 것과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네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하고 이게 연결이 돼, 이거 하나랑 이 일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시는데 남산 투어를 시키래 나보고. 나 미치겠어. 그래고 사장님이 차 줄 테니까 남산 투어 해봐. 왜 나보고 가이드까지 하래? 이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우리 한국의 우리 법인을 위해서 진짜 애를 쓰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너가 진짜 그분들을 모시는 거야. 너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의 의미. 그러면 거기서 응. 저 여행사 아닌데요? 그래? 그런데 너 가서 맛있는 거 먹을 거야. 그리고 내가 법인카드 줄게. 저 다이어트 중인데.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 네,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얘한테 도움되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오늘 가가지고 너 한 바퀴 돌아봐. 야, 놀고 좋잖아.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말하기 쉽죠. 그럼요. 네. 하기 쉽죠. 야 근무 안 하고 좋잖아. 이게 아니라 야 오늘 이분들이 굉장히 거기에서 주 요직인데 야 너 HR 네가 나중에 HR 부서에서 계속 있으려면 저분이 여성 임원인데 저분한테 얘기 많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두 가지 맥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되게 높은 사람이야. 아주 큰 의사결정권자야. 일의 의미 하나와 나중에 너의 비전하고 연결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혹시 응. 아주 부려먹으려고 별소리를 다 하시는구만. 그런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까? 친구들도 아니 할 거예요. 해요? 네. 근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약간 우리도 또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쟤네가 부려먹으려고 별 얘기를 다 하네. 나는 이런 생각을 적어도 하지 말자. 걔에 대한 이건 편견? 뭐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렇죠. 음. 그게 내 얼굴의 에너지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네. 예. 이 팀장의 리더십 혹은 팀장이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제가 묻혀 빠뜨렸거나 네. 아니면 이것만큼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는 게 있다면 너무 지금 많은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빠짐없이 해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유튜브 출연도 정말 많이 했지만 이렇게 제 책을 끝까지 읽어주신 그거 정말 제가 처음이었고요. 직접 다 읽고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피플 스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요. 피플 스킬. 네. 그럼 그걸 좀 일장에 쓰시지 왜 맨 뒤에다 써보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저도 그래서 보다가 뒤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왜 맨 뒤에 있지라고 네, 이렇게 책을 쓸 때 보면 어떤 베이스를 쭉 깔고 뒤에 이렇게 하기를 출판사에서 원해서. 근데 이제 제가 앞에도 써놨지만 책을 보면서 목차를 보고 마음에 드는 거 먼저 읽으면 되니까 이거는 소설이 아니니까. 그래서 뒷장이 그 피플 스킬인데 피플 스킬 안에 뭐 피드백도 들어가고 회의도 들어가고 뭐 원어원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 AI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짜 이길 수 있는 거는 이 피플 스킬밖에 없다.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스피치 강사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니까 피플 스킬이 굉장히 좋은 챕터로 와 닿았는데 쓰신 분께서도 저자께서도 직접 그 챕터를 가장 좋은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내가 잘 봤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기분이 네. 좋고요. 오늘은 사실 팀장에 대한 얘기를 하러 오셨지만 오늘 하신 얘기 자체는 팀장뿐이 아니라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민영 저자께서 쓰신 요즘 팀장의 리더서 이거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을 직접 보시면 오늘 했던 얘기 플러스 더 많은 생각을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같이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